누군가 때문에 B트랙이 있어요. 그러니까 A트랙이라고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A트랙이 거의 99% 절대 다수고요. B트랙은요 확통을 안 하고 기하를 하는 학교가 있어요. 어느 학교라고 얘기 못해요. 네. 네 잘못이 아니잖아요. 네 잘못이 아니니까. 아, 너 혼자 있는 건 아니야. 아마 하면 연우도 하지 않을까? 연우도 기하 파트만 하니까. 네. 왜요? 왜 자꾸 또 남의 학교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이 학교만 신경 쓰세요.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일단적으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잘 봐. 오늘이 12월 25일이고요. 12월 26일이고, 그 다음에 12월 30일인가요? 맞나요? 뭐가요? 다음 주 수요일이? 네. 맞죠? 1월 1일은 뭐야? 26일. 아니 1월 3일이요. 1월 2일이. 29일. 죄송한데 그냥 좀 닥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9일이라고요? 수요일이 29일이요. 그래요? 29일? 토요일인데 29일. 미친놈 1월달 달려고 보면 11월달 지랄이야. 나한테. 왜 나한테 그러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제발. 며칠이에요? 29일이요. 29일 맞아요? 상관없어요. 이렇게 진행이 돼요. 봐봐. 위에 있는 거는 토 일반이고 아래에 있는 거는 수토반입니다. 아시겠죠? 수토반이고 위에 있는 거는 토 일반인데요. 학원 방학이 요때는 쉬는 날이에요. 알겠죠? 요때는 쉬는 날. 여기 학원 방학이에요. 왜요? 왜? 토요일 말한다고요? 여기 토요일. 이거 수토? 됐죠?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 수업을 포함해서 우리가 방학 커리큘럼까지 들어갈 때까지는 토탈 똑같이 4번입니다. 그죠? 요때. 알겠지? 그 때문에 우리는 왜 안 쉬어요? 라는 얘기 하지 마세요. 알겠죠? 우리는 왜 안 쉬고 왜 쟤네는 쉬어요? 라는 얘기 하면 안 돼요. 여기 똑같은 횟수로 맞춘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전 학원 방학이 원래 없어요. 제가 쉬는 날은 무조건 딱 3파트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1월 1일, 두 번째는요, 설 연휴, 그리고 세 번째는요, 추석 연휴예요. 알겠죠? 플러스 알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김장. 그거는 이제 몰라요. 너는 그냥 단순하게 좀 우리 집에서는 정말 대대적인 행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생길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근데 그거는 뭐고, 공식적으로는 우리 학원의 공식적인 휴일은 딱 3개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3개밖에 없고. 따라서 1월 1일은 쉬는 겁니다. 원래 쉬는 거고, 근데 너네가, 씨발, 그럼 나는 우리는 학원 방학이 없네.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1월 1일이 방학이라고 생각을 그냥 하시는 게 좋아요. 알겠죠? 그래서 방학은 거기 나왔다는 것처럼 1월 1일, 2일, 3일. 그래서 월, 화, 수가 학원 방학이에요. 원래 학원 방학 따위가 없습니다. 학원 방학이 없는데 중동부 어머님들께서 너무나 요청을 하시는 바람에 나도 명목상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럼 와도 돼요? 난 없어. 문 열고 들어와서 공부하다 가. 괜찮아. 진짜요? 그래. 해줄게. 경찰 오면 도망가고. CCTV가 나는데 신고를 할 거냐. 여기서 뭐 하려고. 이렇게 할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총 횟수는 4번입니다. 그리고 나서 1월 거기 보이시죠? 1월 며칠부터 시작이에요? 11일부터 시작입니다. 1월 11일부터는 방학 커리가 시작이 됩니다. 방학 커리가 시작이 되고, 그래서 월, 수, 금. 그리고 화, 목. 이라고 제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A 트랙을 받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월, 화, 수, 목, 금이 그냥 1시부터 4시로서 픽스, 고정입니다. 알겠죠? 1시부터 4시로 픽스, 고정이에요. 알겠지? 그 맨 뒤에 보시면 2월달 맨 밑에 보시면 제가 시간표 적어 놨어요.
본 수업 시간은 1시부터 4시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그게 상관없어요. 비트랙인 분들만 이 화목 시간이 1시간이란 4시부터입니다. 4시부터. 알겠지? 비트랙?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구성을 하면 되고, 그러면 난 1시에 왔다 4시에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1월 11일서부터는 제가 클리닉을 시작을 할 겁니다. 클리닉을 시작을 할 거고, 이 클리닉은 2시서부터 7시로 확장했습니다. 확장했어요. 원래 2시부터 5시나 2시부터 6시까지 하려 했는데, 제가, 너네 때문에 1시간 더 늘렸어요. 한두 시간 더 늘려가지고. 왜냐면 4시까지 수업을 듣고 5시에 끝나면은 그냥 귀찮거든? 그냥 안 하고 말지 뭐. 이라고 생각을 곧다구로 할까봐 내가 아예 7시까지 늘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1시부터 4시까지 수업을 듣고 나서 뭐 밥 먹고 와서 한 2시간 정도나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아니면은 뭐 남아서 한 6시까지 하고 갈 수 있게끔. 그럼 남으면 무조건 7시까지 해야 합니까?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2시간을 더 오버해서 늘렸습니다. 늘렸기 때문에 그 부분들로 가지고 많이 이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많이 이용을. 너네만을 위한 클리닉은 아니고 여기 예비고일 애들이 10시부터 1시까지 수업을 듣고 1시부터 2시까지 밥을 먹고 2시부터 클리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걔들이 하고 있을 거야. 걔들이 하고 있으면 너네 끝나고 나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이렇게 진행을 할 거니까 보시면 되고, 그럼 보시면요, 지금부터 뭐를 할 거냐면요, 지금부터 현재 25일서부터 뭐를 진행할 거냐면 수학2를 진행할 겁니다. 수학2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럼 여기서 수학2, 너네 밑에 거니까 수학2가 진행이 되겠죠? 그죠? 두 분은 별도로 제가 따로 다음 주 시간표 제가 얘기했죠? 풍덕고 두 분. 월요일 날 얘기했잖아. 월요일 2시. 네. 그건 그대로 가는 거야? 알겠지? 그럼 그거는 그거대로 가고, 이건 이거대로 가는 거야? 알겠지? 따로 가는 거야. 이거는 본수업이야. 화요일도 오는 거 아니에요? 화요일도 오는 거야, 너네는. 91일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30일까지 계속 할 거야. 알겠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돼. 알겠지? 그러니까 그건 따로 얘기합시다. 따로 할 거고, 그건 12월까지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1월달로 넘겨서 할 수 있어. 첫째 주로. 넘겨서 학원 방학하고 나서 첫째 주 쭉 비워놓은 거 있잖아. 거기에 넘겨서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자. 나중에 얘기를 하고, 아무튼 수학2를 진행하면 수학2는 총 몇 번 진행되는 거야? 여기 4번 하고, 거기 총 들어가 있는 게 몇 번이냐면 8번이야. 그럼 총 12회야. 그치? 총 12회거든? 12회면 충분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꽉꽉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끝나는 거는 보장이 돼. 그리고 확통에 대한 수업, 그리고 기하에 대한 수업이 총 6번이야. 그리고 한 장을 넘겨보시면 설 연휴가 끝나고 나서부터는 2월달부터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수원으로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수원으로만 진행이 되고 수원 수업이 총 14번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총 14번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있는 4번이 뭐라 되어 있냐면은 수1, 2 실전이라 되어 있을 거야. 수1, 2 실전. 여기서부터가 잘 봐야 되는 거야. 수1, 2 실전인데 수1, 2 실전은 뭐냐면요, 이제는 너네가 2학년이 됐기 때문에 모의고사도 어느 정도 신경을 써야 돼요. 잠깐만, 오해하면 안 돼. 3월달 보는 모의고사를 대비하는 게 아니야. 지금 그거 오해하지 마. 거기 나와 있는 실전이라는 건 뭐냐면은 맨 밑에도 적혀져 나와 있지. 2월 시간표정 수학 1, 2 실전은 모의고사 공통 영역에 대한 기출로 진행됩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 그게 무슨 얘기냐면 수학 1, 수학 2가 이제 너네가 나오잖아. 그럼 일단 그러면은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나 수능 문제들이 출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야. 어디에? 학교 시험에. 따라서 수학 1, 2 실전은 뭐냐면 고등학교 3학년들 369 수능까지 모의고사 문제들 중에서 공통 영역에 대한 문제들을 풀 거란 얘기야. 그때 알겠지? 시간 제고 풀고 시간 제고 풀고 시간 제고 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란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따라서 그때는 그렇게 진행이 될 거니까 해야 하는데 너네는 A트랙 있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 그냥 1시에 왔다 4시에 간다 생각하면 돼.
아니지. 클리닉 하면 뭐 따르겠지만 본 수업은 그냥 1시부터 4시다. 무조건 이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너는 1월 달에는 1시부터 4시간이 1시부터 4시하고 화목은 4시부터잖아. 2월 달부터는 이거야. 기회가 없잖아. 기회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해도 상관없는 거야. 오케이? 근데 봐봐. 근데 내가 왜 지금부터 수학교를 나가려고 하냐면, 수학교를 왜 나가려고 하냐면은, 수학교가 여기 총 4번까지 플러스가 되면은 1월 설 연휴 전에 끝날 수도 있어. 오케이? 예를 들어서 내가 거기에 1월 28일까지 수학표라고 적어는 놨는데 1월 25일 내지 1월 26일에 끝날 수도 있다고. 오케이, 그럼 1월 28일 휴강이 아니야? 개새끼. 끝나는데 뭐해? 이게 아니야? 그럼 뭐해? 1월 28일부터 수원이 들어갈 거야. 그럼 선생님, 수원이 다 땡겨져서 빨리 끝나면 휴강이 아니라 개새끼야? 수학 1, 2 실전이 더 늘어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 뭔 뜻인지 알아? 이네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정말 열심히 해서 정말 아름답게 열심히 해서 만약에 수1이 2월 15일 날 끝난다. 2월 15일 날 끝난다. 그러면은 수1, 2 실전이 5회 늘어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지? 그치? 뭔 얘기인지? 그러면 선생님 369 수능까지 4번밖에 없지 않나요? 왜 그렇게 생각하지? 재작년도 있고 그지? 그 다음에 369만 아니더라도 다른 교육청 모의고사들도 있어. 따라서 충분히 자료는 많아.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될 거야. 알겠지? 무슨 말인지? 그리고 이제 수1하고 수2하고 확통하고 기하가 있는데 수1, 2 실전은 교재를 수능 완성을 쓸 예정이야. 근데 수능 완성을 쓸지 수능 실전을 쓸지는 이거는 조금 보고 이거는 이제 좀 보고 나중에 얘기를 해줄게. 나중에 너네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오는지까지 보고 그때 얘기를 해줄 거고 지금 고민이 뭐냐면 수원하고 수투 그다음에 확통하고 기한데 지금 하나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할 거야. 하나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진행할 거고 그래서 지금 뒤에 있는 폼덕고는 우리 수원을 거의 이제 마무리 하려고 하고 있지. 한 번쯤 이제 빠르게 돌아서 마무리 하려고 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지금 수원, 수투, 확통, 기하 중에서 솔직히 확통하고 기하는 조금 간단한 걸로 나갈 거야. 너무 무겁게 가지 않을 거야. 어차피 3월 달에 하면 되고 얘는 1년 동안 시험 보는 거거든? 얘 1년 보는 거야. 1년 동안. 그럼 확통 같은 경우에도 1년 동안 쪼개서 보면 얼마 안 나가.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집과 다양한 문제집은 3월 달부터 해도 돼. 3월 달부터 해도 돼.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돌아간다는 생각을 해서 아 이런 게 있구나 라고만 완료하는 거기 때문에 난 6회에서 끝낼 거란 얘기고 얘는 아무래도 제가 너무 어려운 교재는 쓰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자인스토리는 써줘야 되지 않을까요? 심플 자이를 쓸까 자이스를 쓸까 하는데 그래도 자이스를 써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그나마 2학년이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 그래서 생각이 되고 수원하고 수투가 좀 고민이 돼요. 수원하고 수투가 좀 고민이 되는데 솔직히 수원하고 수투는 지금 교재를 달리 갈까 생각도 하고 있어요. 교재를 달리 갈까 어차피 질문은 개인적으로 받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 내용 설명을 하고 질문 개인적으로 받을 거라서 그 교재는 좀 달리 써도 상관은 크게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원, 수투 교재를 지금 뭘로 쓸까 저도 고민이 엄청 많이 들어요. 엄청 많이 드는데 어차피 이거는 1월달, 2월달에 완료를 한다는 생각을 갖고 하는 거니까 이것만을 가지고 내신을 어떻게 봐요? 라고는 나한테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 3월달에도 3월달에 쓰는 교재가 또 다를 테니까 1월달, 2월달에 무조건 마무리하고 완료한다라는 기준으로서 난 생각을 하는 거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요 마플 시너지를 쓸까 생각 중이에요.
얘도 마찬가지 마플 시너지. 이 두 개를 마플 시너지를 쓰고 선생님 저는 마플 시너지를 봤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조금 교재를 바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생각. 너 마플 못 썼어? 못 썼지? 마플, 그러니까 수출에 마플 했었어요. 수트를 마플 했었나? 네, 수출에 마플하고 수원에 그때 4위랑 이런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지금 마플 교재를 지금 복사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마플이에요. 마플 시너지. 마플 시너지 교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복사를 해드린 건데, 일단적으로 그거는 제가 차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제 생각이에요. 이건 제 생각이고, 이게 만약에 마플 시너지를 썼던 학생들이거나, 여기에 마플 시너지를 썼던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좀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대체로 다른 걸로 쓰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다른 것도 합니까가 아니고요. 이거 대신에 다른 걸로. 그러니까 집에 가서 만약에 확인을 좀 해봐 주세요. 알겠죠? 확인을 너도 지금 앞에서 시너지? 네. 수원? 이거 똑같아. 수툰데 개새끼 오늘. 수출을 그래서 확인을 하셔서 수요일날 교재를 갖고 오세요. 이제 갖고 와요. 네, 갖고 오세요. 수원 마플이 있는지 수투 마플이 있는지 있으면 갖고 오시란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교재를 일단 사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했잖아요. 수요일날 픽스 시켜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교재 사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프린트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재가 만약에 픽스가 돼 있어요. 왜냐면 너네가 뭐 어떻게 끊는지 내가 모르니까 내가 픽스 해놓고 저 했는데 그럼 또 다시 바꿔야 되고 하잖아요. 그렇게 아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일단 조사부터 하려고 했던 거니까 일단 수원과 수트 썼던 교재를 다 갖고 오세요. 알겠죠? 너네 안 갖고 와도 돼요. 없잖아요. 안 갖고 오시면 되고. 그래서 확동은 해본 적 없죠? 그죠? 확동해봤어요? 기회 해본 적 없죠? 그 기회는 거의 아마 픽스가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심플이 될지 자기가 될지 모르겠어요. 심플 자이스토리 하면 정말 쉽게 끝날 수가 있는 거고, 자이스토리 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고, 그래서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수요일날 모든 것들 다 취합하고 픽스 시켜드릴게요. 알겠지?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요, 이제 일정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한테 약속을 해주셔야 되는 게 있어요. 아니 개새끼? 근데 그 첫 번째가 그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결석이에요. 결석과 지각은 안 돼요. 보시면 알겠지만요, 하루 걸러 하루지만 매일 와서 하는 게 달라요. 그죠? 매일 와서 하는 게 다르다 보니까, 오케이? 선생님 저요 가족여행 가요 하면 죽여버릴 거예요. 2학년이 가족여행을 가면 안 되잖아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알겠죠? 엄마가 수업보단 인성이 먼저래요. 아니야. 그건 인성이 먼저가 아니야. 그 인성을 중시하다 보면 2학년 때 인상 쓰게 될 거야. 알겠지?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가지 마세요. 그래도 가세요. 너 두고 가라고 하세요. 기상 가나요? 네? 가세요. 그냥 가셔도 돼요. 토요일, 일요일 비워드렸잖아요. 네. 좋네. 근데 내 수업 시간에 터점 죽여버릴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2박 4일이라고 했었는데 화가 났어요. 가? 가세요. 나는 내가 왜 가지 말라 그럴까? 네가 힘드니까 안 가는 거야. 내가 힘들겠냐? 2박 3일 가. 월화수 개새끼야. 가. 네가 힘들겠지. 그게 뭐예요? 너는 모르고 넘어갈 거야. 그럼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될 거니까 결석. 그리고 지각하지 마세요. 왜 지각을 제가 하지 말라고 그러냐면 저는 무조건 이제 방학 때 스케줄 딱 시작하면 1시에 무조건 네가 오든 말든 스타트 해야 돼요. 4시에 끝나요. 좀 이따가 좀 나 4시부터 또 수업 있어요. 10시부터 수업이, 10시부터 1시까지 고1이고요. 1시부터 4시까지 너네고요. 4시부터 7시까지가 중2예요. 중3 올라가는 애들. 근데 더 이상 딜레이가 안 돼요. 그래서 전 무조건 1시에 시작할 거야. 알겠지?
정말 근데도 자꾸 늦는다. 습관성으로 늦는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냐면요. 문 잠가버릴 거예요. 늦지 마세요. 알겠죠? 일찍 와도 돼요? 네. 일찍 오셔도 돼요. 일찍 오면 제가 강의실은 충분하게 다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두 분은 저기 가서 서서 해봤죠? 저 옆 강의실도 다 의자 깔아놨고 칠판도 바꿔놨어요. 싹 다 바꿔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 해놨으니까 차라리 미리 오셔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미리 오셔도 있어도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과제예요. 이게 제일 문제가 솔직히 걸려요. 너네가 뭐 진짜 중학생도 아니고 가족여행을 많이 갈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스키장 같은 경우에 눈 많이 오는 날 니네 집 앞에서 타요. 개싸게. 거기 내리막길이지만. 그 보시면 타시면 되고. 물론, 몸몸 좀 뒤지겠지. 차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건 솔직히 걱정이 안 돼요. 2학년들이기 때문에 걱정 안 되는데 이게 좀 걱정이 돼요. 걱정이 되거든요. 근데 정말 얘들아 요번에 이 방학 동안에 1월달 2월달에 정말 니네 빡세게 안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니네 1학년 2학기 때 성적이 2학년 때 또 나와. 그 성적 그대로 2학년 때 나와. 2학년 때. 근데 그보다 안 나올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 살벌해지지? 그래, 살벌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나도 좀 빡빡하게 잡은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도 막말로 솔직히 2월달 시간표 되게 고민했거든요. 원래 솔직하게 얘기하면요. 저 28일 수업 안 하려고 그랬어요. 28일 수업 안 하고 3월이라 빨간 날이잖아. 안 하고 그래서 나도 이제 마지막에 그 방학 딱 끝나고 가족들하고 여행도 가고 하려고 했었거든요. 가족들 여행 가려고 했었어. 그때 원래 이제 다른 학원들 같은 경우에는 새 학기 시작하기 전에 한 하루 이틀은 더 쉬게 해주니까 나도 그 우리 아들들하고 와이프랑 이제 뭐 멀리 안 가더라도 놀러 갔다 올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마지막 날까지 꾸역꾸역 집어 넣은 거야.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해줄 수 있는 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요번 방학 동안만큼은 정말 딴 생각하지 마시고 공부하세요. 과제는 정말 과제 목숨 거셔야 돼요. 니네가 중학교 때 졸라게 놀았잖아 정말. 그래서 지금 못 노는 거고 지금 힘든 거야. 근데 지금도 만약에 그렇게 돼버리면 고3 때 둘 중에 하나야. 고3 때 미쳐 돌아버리시거나 아니면 포기하던가. 고3 때는 그거 안 메꿔줘. 고2, 야 1학년 끝났잖아. 이제 끝났지? 1년이 빨리 갔냐 늦게 갔냐? 졸라 빨리 갔지. 어느 너 입학한 것 같은데 나한테 고1에. 그지? 근데 있잖아. 2학년 더 빨리 가. 뭐야? 수능본데 누가? 내가. 유지하고 있다고. 뭔 얘기지 않아? 3학기 때는 없다고 보시면 돼. 3학기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딱 끝나면 뭐 할까? 수시 원서 쓴다고. 수시 원서 쓰면 그 다음부터 뭐해? 어떤 새끼는 자소서 쓴다고 연락에 돌아다닐 거고, 어떤 새끼는 면접 준비한다고 돌아다닐 거고, 어떤 새끼는 정시라고 막 돌아다닐 거고, 어떤 새끼는 재수한다고 그냥 와 하고 돌아다닐 거고. 별의별 새끼들 다 있어. 그럼 11월에 뭐 해? 끝나는 거야. 11월에 수능 보니까. 기말고사 보잖아요. 물론 재수할 애들은 기말고사까지 잘 챙기겠지만. 근데 그런 식으로 끝나기 때문에 정말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딱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번 마지막에 생각을 해야 돼. 마지막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도 어떻게든 짠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클리닉도 제가 좀 빡세게 짠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클리닉도 2시간 정도 연장했어요. 연장을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반드시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지금 물어보시죠. 교재는 수요일날 확정해준다고 했어요. 수요일날. 궁금하신 거 없어요? 아, 그리고 누군가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 방학 때, 특강할 때 강의 촬영하나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솔직히. 원래는 저는 원칙상 방학 특강은 촬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촬영하지 않는 게 방학 특강과 그리고 내신 대비. 촬영할 것도 없을 뿐더러 촬영하지도 않고 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좀 빡빡하게 짠 만큼 고민을 좀 해보곤 있습니다.
고민을 해보고. 왜냐면 제가 이게 고민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찍는 건 문제가 안 돼요. 언제 올리냐는 게 문제예요. 도대체 이걸 언제 올려? 그게 문제거든요. 때문에 좀 고민을 하고는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차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한번 방법론적인 것들을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궁금한 거 있어요? 또? 모든 소리 맞으시는 것이 이거 좀 개소리하고 있어. 1시부터 4시라고. 아닌데 이런 씨, 이거 깜짝 놀랐네? 1시부터 4시야. 너네는 학동 수트가 다 1시부터 4시야. 너는 기아가 4시부터 다니? 내가 그래 적어놨다니? 4시부터 6시. 6시라고 적어놓은 거는 혹시 확정이 되면 좀 더 길게 하긴 할 거야? 그건 몰라.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6시로 적어놨어. 또 뭐? 다른 학생들은 거기 보시면 1, 2월 특강 수업 1시부터 4시가 적혀 있죠? 클리닉은 4시부터 7시라고 적혀 있잖아. 클리닉을 무조건 해야 되는 건가요? 저 다른 학원인데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클리닉은 자발적인 것과 타의적인 게 겹칠 것이다. 자발적인 거는 선생님 좀 남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래 그럼 남아라. 타의적인 건 선생님 좀 갈게요. 개새끼야 멈춰. 남아. 이렇게 하는 게 타의적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숙제에 대한 이행도에 따라서 선생님 제가요 숙제를 못했는데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탁 쉬거라. 남거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선생님 제가 숙제 못했는데 다른 학원 때문에 제가 도저히 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그럼 넌 내일 무조건 남아야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알겠지? 나한테 그 짓 안 했으면 좋겠어. 만약에 내가 다른 학원이 있어. 근데 오늘 클리닉이 못 남아. 근데 숙제를 못해. 라는 상황이 있었으면 안 돼. 그게 없었으면 좋겠어. 나는 내일 수학학원 클리닉을 못 남아. 그럼 무조건 그 전날 밤을 새더라도 숙제는 끝내와야 되는 거야. 그게 맞는 자세야. 근데 내가 오늘 너무 힘들어. 근데 내가 내일 수학학원 이후에 스케줄이 없어. 그래, 씨발, 그럼 오늘 스케줄 좀 못하더라도 내일 클리닉이 무조건 남아서 하자.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내가 내일 5시에 다른 학원 스케줄이 있어. 넌 나 못 남겨, 개새끼야. 나는 숙제 못해도 어쩔 거야. 백제, 그럼 찔 거야. 무슨 얘기 알겠어? 나한테 그걸 당당하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내가 만약에 너를, 그러냐? 닥치거라. 그냥 남아라. 다른 학원? 개뿔. 그럴 수가 없어요. 맞잖아요.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난 널 보내요. 그러다 보면 그걸 니네가 무기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면 난 널 계속 보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결국 2학년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딱 끝나면 어떻게 해줘? 이러고 있는 거야, 혼자. 근데 그 꼴을 내가 못 볼 것 같아. 근데 최대한 그거를 악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알겠지? 너네가 정말 클리닉을 정말 많이 이용하고 정말 적극적으로 이용한다 라고 하면 저는요 알바를 2배로 늘릴 생각도 하고 있어요. 4명이요? 아니 2명이 같이 오는 게 아니고 1명 이번 주 다음 주 1명 이렇게 오거든요. 근데 한 번에 2명도 부를 수 있겠죠. 너무 많으면 커버하기 힘들다고 하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렇게까지 할 거니까 그래도 걔들이 질문 못 받는 일은 없을 거야. 그래서 질문 못 받는 일은 없을 거니까 그렇게 진행하려고 해요. 알겠죠? 너네보다 한 2살 많아요. 2살 많으니까. 아니다, 3살 많구나. 3살 많아요, 3살. 또 재수생이어서 물이 안 다쳐가지고 때문에 재수할 때 그 어려움도 물어보셔도 돼요. 재수할 때 어려워요. 씨발 졸라 어려워요. 난 재수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되게 빡세게 재수했어요. 또 궁금한 거? 인원수는 어떻게 돼요? 어떤 인원수요? 그러니까 수업할 때. 수업할 때 월수금 인원수는요, 8명 되지 않을까요? 여기서 못해요. 그래, 저기 세팅해 놓은 거예요. 할 수는 있어요. 다 맞으면 딱 8명 나오거든요. 여기서 안 할 거예요. 저기가 세팅해 놓고, 저기가 여기보다 똑같거든요? 솔직히 개인 사이즈가 재봤어요. 똑같이 저기도 넓어 보여요. 맞아요. 넓어 보이거든요. 근데 저기서 할 거예요. 그래서 닥치시고요. 아무튼 그래서 진행할 거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궁금하신 거냐? 근데 늘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9명까지는 어떻게 꾸역꾸역은 받으려고 하지 않는데 지금 1명 엄마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엄마가 있거든요. 그래서 넣어달라고. 그래서 혹시 들어올 수 있는데 그 이상 넘어가지 않을 거야. 화목은 이 새끼 빠지잖아.
얘랑 연우 빠지니까 2명이 죽겠지?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 둘, 셋, 6명이 되겠지. 그 6명이어도 여기서 되고. 오케이? 또 궁금한 거 있냐? 빨리 물어봐요. 없어요? 네. 없어? 그럼 할게요. 수학2를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수학2를 진행을 할 겁니다. 수학2를 진행을 할 거고, 제 목표는, 일단 쭉 안내를 해드리고 나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얘가 있잖아. 이거를, 스케줄러를 얘가 언제 만들었냐면은, 지지난주에 만들었거든요? 근데 내가 이걸 못 드렸어요. 왜 못 드렸냐면, 시험 전에 이 스케줄러 주는 것 자체도 좀 웃기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못 줬던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풍덕고는 괜찮은데 신봉고하고 상현고하고 성원고하고 경화여고하고 대원여고하고 그다음에 성복고까지 졸라 많네. 개 많네. 아무튼 요 학교들이 방학이 일정이 좀 안 잡혀 있어가지고 제가 그걸 못 드렸었거든요. 근데 두 학교가 좀 걸리긴 하는데 아니다 한 학교가 걸리긴 하는데 경화여고가 좀 걸리긴 한데 그거면 내가 알아서 처리하면 될 것 같고 나머지 학교들은 제가 다 조사한 바로는 1월 7일까지 이 안에서 다 종업식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늦게 드린 거니까 그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어머님들한테 드리세요. 알겠죠? 어머님들 드리려고 제가 드린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 궁금해 하시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볼게요. 수학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솔직히 정말 개인적으로 이 수학2가 수학 3보다 훨씬 쉽다고 얘기합니다. 훨씬 쉽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거, 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요한 건 수학2가 어렵다라는 부분들을 느끼게 된다면 어디에서 깨진 거냐면요. 수학 하의 함수 파트가 깨진 거예요. 따라서 수학2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요 라고 하면은 수학 하의 함수 파트를 복습하셔야 돼요. 알겠지? 함수 파트에서 제가 함수 파트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 어떤 설명을 드리냐면 수학하 함수라는 기본 개념적인 설명을 드리는 것들을 다시 반복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했던 합성함수, 역함 뭔데 자꾸 애새끼처럼 이러고 있는 거야?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버리세요. 알겠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그 함수의 케이스별로 제가 쭉 유형별로 정리해 준 게 있거든요. 그런 걸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기본적인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게 훨씬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걸 반드시 명심하시고 내가 여기가 깨지고 난 이해가 안 된다. 아 저게 뭐였지? 본 것 같은데 아 헷갈려. 거기를 복습하셔야 돼요. 알겠지? 수학2는요. 함수의 극한 그리고 함수의 연속 그리고 미분 그리고 적분 총 크게 4단원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총 크게 4단원으로 나눠져 있고요. 함수의 극한과 연속까지를 제가 방학 스케줄 들어가기 전까지 끝내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끝내려고 합니다. 함수의 극한과 연속 그리고 방학 때에서 2주차 해가지고 미분과 적분을 끝내려고 하거든요. 근데 2주차 동안 미분만 해요. 그거 좀 오바예요. 근데 그만큼 천천히 나가겠다는 얘기야. 그만큼 천천히 나가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파트들 중에서는 어려운 문제들도 잘 잡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비율을 좀 보신다면 이 비율을 조금 보신다면은 여기 있는 게 약 20% 정도가 되고 여기 있는 게 30% 정도가 되고 여기 있는 게 약 50% 정도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출제 비율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공부해야 될 만큼의 양의 노력이기도 해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알고 나서 시작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함수의 극한과 연속은요. 조금 천천히 나가면서 적응을 조금 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까지는 너무 어렵진 않을 거야. 함수의 극한하고 연속 같은 경우에는 연속에서 조금 지랄 만큼 하는 게 한두 개가 있긴 한데 뭐 그런 거에 나중에 차차하면 되고 미분이라는 건 뭘 하는 거냐면 결론은 이거야. 극한은 그래프가 나와 있거든. 그럼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니? 그냥 그래프 해석에 대한 얘기야.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데 그래프에서 그래프가 어떻게 변하고 있어?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어? 야, 그래프가 지금 증가하니 감소하니? 이런 것들에 대해 따지는 거고 함수의 연속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래프를 그리는데 뭐 어떻게 그리는 거냐면 개형적인 부분들을 그려줄 수 있는 거지. 물론 이제 함수에 대해서 연속이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끊어진다, 끊어지지 않는다, 이어져 있다, 이어져 있지 않다를 구분 짓는 거긴 한데 그 과정들을 하는 이유 자체가 뭐냐면 끊어지는 포인트들을 찾을 수 있느냐라는 것들이기 때문에 개형을 그리는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되는 거야. 그래서 미분이라는 건 뭘 배우는 거예요? 미분을 배우는 건 뭐냐면 그래프를 마찬가지 그리기 위해서 배우는 거야. 근데 이거는 세부적으로 그릴 거야. 세부적으로. 그래프를 그려요. 그래프를 그리는데 좀 세부적으로서 정말 디테일하게 증가와 감소를 따지고요. 그 다음에 가장 커지는 극대값, 극소값, 최대값, 최소값 이런 것들을 따져서 그래프를 그리고자 하는 거고요. 그럼 그걸 도대체 그려서 뭐합니까? 방정식과 부등식을 풀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원을 지금 하시는 분들도 제가 꼭 설명을 드렸죠. 수원서부터는 수1, 수2, 미적분 모든 것들이 그래프를 그리고자 하는 행위들을 그런 것들을 연습하고 행위들을 하는 건데 그 그래프를 그리는 행위를 하는 이유와 목적 자체가 뭐야? 방정식과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요. 풀기 위해서. 그러면 적분 파트는 그럼 뭐합니다? 적분 파트는 그래프 그릴 줄 아는데 끝난 거 아닙니까? 그때는 그냥 뭐냐면 곡선과 직선 그리고 곡선과 곡선 사이에 대해서 우리가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고자 하는 게 이 적분의 포인트야. 우리가 여태까지는요, 직선하고 직선하고 둘러싸인 거, 삼각형, 사각형, 사다리꼴, 평행사 변형, 직사각형, 정사각형, 마름모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넓이를 열심히 구할 줄 알고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다만 이제 곡선하고 직선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만큼 넓이 얼마야? 라고 하는 것들을 배우는 게 적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다시 얘기하자. 그래프 못 그리면 뒤지는 거지 뭐. 그래프의 특징을 모르면 끝나는 거야. 됐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럼 선생님 수투가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니, 개 쉬워요. 왜 쉽냐면 여기는 모든 수학투에 대한 것들을 할 때는 다항 함수로만 얘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가 되는 거지? 1차, 2차, 3차, 4차, 땡땡땡. 물론 좀 짜증나게끔 절대값과 가우스가 들어가긴 합니다. 절대값과 가우스가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크게 여러분들한테는 부담감 없게끔 1, 2, 3, 4차 위주로 나오긴 할 거니까 그런 그래프에 대한 해석과 그리는 방법들과 3, 4차 부등식, 방정식 푸는 것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서 그리는 걸 하면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이과를 가시려고 이제 목적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면 미적분에 대한 것들도 이제 고민이 되시겠죠? 미적분도 여기랑 똑같이 갑니다. 똑같이 가는데 추가가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수1에서 나오는 맨 뒤에 나오는 수열 파트에 대해서 수열에 대한 극한, 급수, 지수로그 함수 극한, 삼각함수 극한, 그리고 지수로그 삼각함수에 대한 미분법, 지수로그 삼각함수에 대한 적분법 이렇게만 추가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은 여기랑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이 패턴대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됐어요?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함수 극한부터 천천히 다시 할 겁니다. 천천히 다시 할 거고 하나도 모른다는 생각을 갖고 할 거니까 너무 부담을 안 느끼시면 되며 제가 지금 이 앞에 파트는 제가 강의를 찍어서 올려드릴 거고 업로드 시켜드릴 겁니다. 알겠죠? 그 부분들을 보시고 복습을 하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함수의 극한입니다. 원래 저는 함수의 극한을 한 수업에 다 끝내버리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크리스마스니까 절반만 나갈 겁니다. 절반만. 그러니까 조금만 나갈 거야. 조금만 나갈 거니까 너무 그렇게 표정 씨부리지 말고 알겠죠? 이거 보시고 오늘 제가 크리스마스 선물로서 좀 조금만 나갈 테니까 알겠지? 크리스마스는 쉬어야 된다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싶었던 거야. 너네한테는. 남의 외국인 생일을 네가 왜 챙기냐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되게 웃기지 않냐? 이거 마치 이런 것 같아. 야, 저 새끼 생일이래. 나한테 선물 줘. 이거잖아. 좀 이상해. 그럼 거꾸로 보면은 석가탄신일에는 선물 달라는 얘기 안 하잖아. 종교가 평가적인 석가탄신일 입은 날 이거 없잖아.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별거 없습니다. 알겠죠? 근데 제가 좀 그랬던 건 뭐냐면은, 시험 언제 끝났어요? 시험 언제 끝났어요? 지난주. 이건 참 너 언제 끝났어? 이거 수요일 아니야? 아니, 이 새끼 금요일까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주 목요일에 시작하시잖아요. 아, 수요일 날 끝났나? 이 새끼 어제 끝났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반 애들도 보면은 어제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씨부렸을까. 씨발, 어제 끝났는데 또 하자고 막 이런, 그런 생각도 가졌을 텐데, 그래도 이제, 일단 깨야 되는 거야. 깨야 되는 거니까. 보도록 합시다. 나중에서 니네가 급하면 나한테 더 한다? 고3 올라가잖아. 고3 올라가 나한테 뭘 한다냐? 선생님, 요번에 추석이 토일 월화수던데 추석 특강 없어요? 요즘 한다? 나는 근데 그거 깔아주는 거야. 원래 깔아주는 게 맞는 건데 나 그래서 고3 싫다고 했잖아. 토일 월 5일 만에 뭔가 할 수 있잖아요. 몇 대까지 5년 동안 안 했잖아 개새끼야 말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그래도 이제 이런 고정관념들을 버려야 되니까 볼게요. 저희 다 올라가면 고3 함수의 극한입니다. 함수의 극한인데요. 그거는 나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얘기합시다. 함수의 극한입니다. 그 생각 중이야. 함수의 극한인데 극한이라는 단어부터 아셔야 돼요. 극한이라는 단어가 뭘까? 한 개의 극을 가까이 간다라는 얘기고요. 한 개의 극에 가까이 간다는 말이 되게 어설프고 되게 애매한 얘기잖아. 그 때문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으냐면 경향이나 추세를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는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는 게 극한이다. 그러니까 다시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이 극한이라는 값 자체는 뭐냐면 x가 네모에 가까울수록 y가 어떤 추세로 변하는가를 보는 게 극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만 움직이지 않아, 절대로. x가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x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x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아니면 x가 1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때 y는 어떻게 변하고 있어요? y는 커져가고 있어요. y는 작아지고 있어요. y는 어떤 값으로 가까워지고 있어요. 라고 보는 것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극한이야. 따라서 경향이랑 추세를 보고자 한다는 얘기고 그 표기를 가지고는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는 거야. 리미트라고 써주시는 건데 그냥 이렇게 리미트라고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제발 니네가 시건방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시건방지게 이렇게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진짜 뇌를 펴버리는 수가 있어요. 알겠어요? 자, 이렇게 쓰세요. 표기는 그렇게 배우시면 안 돼요. 야, 내가 이거를 쓰면 귀찮을까봐 내가 이렇게 안 쓰게. 아니야, 나도 이게 편하지. 나는 이게 몇십 년 더 썼잖아. 이게 편하겠지. 저게 편하겠냐? 근데 우리가 저렇게 고수를 하는 이유 자체도 뭐냐면 너네한테 표기를 정확하게 쓰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제발 이렇게 정확하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뭔지 알겠죠? 나는 분명히 이렇게 써줬어. 그렇다고 해서 또 다른 표기는 이렇게 쓰라고는 내가 얘기를 했잖아. 근데 귀가 먹게 네 혼자 이렇게 이딴 식으로 쓰지 말란 얘기야. 알겠지? 전 세계 중에서 너밖에 없을 거야. 알겠지? 그렇게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뭐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뭘 진행이 돼? 뭘 진행이 돼?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가 되는 거야? x가 네모에 가까울수록 이라고 했잖아. 그걸 표시할 때는 요 밑에다가 x가 네모에 가까워질수록 이라고 표시를 하는 거고요. y가 어떤 값의 추세로 변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다 y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이렇게 y라고 적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쓰고 있으면 옆에서 되게 흐뭇하게 쳐다볼 거예요. 병신 이러면서. 따라서 이제 보통적으로는 어떻게 써주시냐면요. x가 네모에 가까워집니다 라고 써주시는 건 맞는데 y자리 대신에 fx를 써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y라고 써도 틀린 거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항상 쓰잖아. 습관처럼 쓰잖아. 습관처럼 뭐 y = fx, y = fx잖아. 이게 뭐야? X는 X랑 똑같은 얘기야.
똑같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쓰는 대신 이걸 써도 상관없습니까? 상관없어. 근데 조금 약간 좀 어라이 같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얘기지. 3을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근데 3을 이렇게 써도 되는 거죠. 맞지. 틀린 건 아닌데 좀 약간 부족해 보이지 않니? 그래 보이는 것 뿐이지 의미상 똑같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틀린 거 없습니다. 틀린 거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다시 잘 봐. 결론적으로 나는 뭐야? x가 네모에 가까워지면서 중점적으로 볼 건 뭐가 된다는 얘기지? y 값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경향과 추세는 어떤 값에 대한 경향과 추세를 본다는 얘기야? y의 값에 대한 경향과 추세를 보겠다는 얘기야. 오케이? 따라서 fx가 어디에 가까워지는 데에 대한 추세를 보겠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 있는 것들은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 거야? 가로축에서 찾아야겠지? 여기 있는 것들은 어디서 찾아야 된다는 얘기야? 세로에서 찾아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 할까? 세로에서 우리가 찾고 여기는 가로에 왜 난 리을을 못 쓰지? 가로 여기는 세로 세로에서 찾겠다는 얘기야. 그 얘기들에 대해서 제가 연습적으로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떻게 드릴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y equal x분의 1이래요. 이렇게. y equal x분의 1 분산수입니다. 이번 시험 범위에서니까 모르면 죽여버릴 거고요. 그럼 보시면 뭐라 생각할 거냐면요. 리미트 x가요. 1로 가까이 갔을 때 fx 어떻게 써요? 라고 했어. 1로 가까이 간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1이 어디 있을까? 여기에 1이라는 게 있을 거고 여기에 있는 요 점이 있을 거 아니냐. 요 점이 얼마야? 1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럼 1로 가까이 가면 x가 1로 가까이 가면 y는 어디로 가까이 가는 거야? 1로 가까이 간다는 얘기를 쓸 수 있는 거야. 그 x가 만약에 2로 가까이 가요. 그럼 여기 2로 가까이 가요. 그럼 y는 어디로 가까이 가요? 2분의 1로 가까이 갑니다. 라고 찾으시면 되는 거야. 됐어? 멍청한 짓 하면 안 돼. 알겠지? 분명 얘기했다. 멍청한 짓 하지 마라. 오케이? 얘기했다. 멍청한 짓 하면 안 된다. 부탁이다. 알겠지? 절대로. 네가 제일 불안하다. 뭐야? 비율이 졸라 잘 맞는데? 됐지? 됐어요? 볼게요. x가 1로 가까이 간대요. 얼마예요? 2요. 네? 1이요. 2, 0이요. 병신들 1에 가까워지는 거잖아. 그치? 그럼 그래프는 어디? Y축에서 여기에 매칭이 되고 있는 거야. 됐어? 그래서 뭐가 된다는 얘기야? 0에 가까워진다고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주시는 게 함수의 극한이다. 그럼 이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이제 경향하고 추세라는 걸 보게 될 텐데, 첫 번째, 너네가 이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무한대라는 개념이야. 무한대라는 개념은 뭐가 될까? 무수히 커지고 있는 것들을 무한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무한대에 대한 기준에서 쭉 생각을 하시게 되면은 0을 기준으로서 커져가는 것들을 무한대라고 얘기를 하겠지. 그럼 여기 반대로 가는 경우는 뭐가 될까?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쓸 수 있는 거야. 그럼 봐. 무한대라는 것들 가지고 우리는 양의 무한대다 라고 쓸 수 있는 거고, 여기다가 앞에서 붙여주게 되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의 무한대다 라고 써줄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럼 생각을 잘 해볼게요. 잘 해보시면요, 얘는 뭐가 된다는 얘기죠? 한계가 없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라고 쓸 수 있는 거고, 근데 밑에 것도 마찬가지. 한계가 없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지. 그럼 잘 봐.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커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커지는 거야.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커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커지는 거야. 얘기했잖아, 무한대라고. 무슨 얘기 알겠어? 다시. 네 인생이 잘못한 게 아니야. 잘 봐. 알겠지? 맞아. 맞는데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 상태를 우리는 무한대라고 얘기합니다.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 상태를 가지고 우리는 음의 무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니? 뭐야 씨발 작아지는 건데 가 아니라 여기 있는 극한에서는 무한대라는 개념 자체가 커져가고 있는 형태인데 방향성이 존재하겠지. 됐어? 양의 방향으로 커져가 있는 것들을 양의 무한대라고 얘기하는 거고 음의 방향으로 커져가고 있는 것들은 음의 무한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선생님 여기서 잠깐 무한소라는 것도 있습니까? 무수히 작아진다고 하는 것들은 무한소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무한소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소라는 개념은 뭐로서 적용하는 거냐면요. 0이라는 것들을 가지고 무한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0에 가까워질수록 뭐가 된다는 게 0에 가까워질수록 작아진다라는 개념으로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야. 됐어? 그러면은 이 무한소로서의 0이 있고 또 뭐가 있지? 제로에 대한 의미로서도 0이 있을 거 아니냐.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0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무한소로서에 대한 0으로서 우리가 취급한다 라고 사용을 하셔야 돼요. 됐어? 또 무수히 작아지는 값이라고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어떠한 일정에 대해서 얼마 이렇게 찾을 수는 없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했을 때 뭐가 된다는 얘기지? 아하, 무한대라는 거는 값이야 값이 아니야? 값이 아니야. 커져가고 있는 상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커져가고 있는 상태이고 값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가지고 할 수 없는 게 있다. 바로 뭐야? 계산이 불가능한 거야. 됐어? 근데 이런 단순적인 계산은 가능해. 어떤 거냐면 무한대에다가 무한대를 더하면 얼마야? 개무한대. 됐어? 무한대에다 무한대 곱하면 뭐야? 신무한대. 오케이? 근데 무한대 빼기 무한대 얼마야? 그건 몰라요. 무한대에다 무한대 나누면 얼마야? 1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몰라요가 맞는 거야. 됐어? 따라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될 거야. 다음 시간에 될 거고. 근데 우리가 값이 아닌 상태이므로 계산이 불가능하다. 왜 값으로 나올 수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럼 잘 생각해봐. 잘 봐. 잘 봐. 그러면 지금 나는 뭔지 알 것 같아. 뭔지 알 것 같은데 무한대면은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 음의 무한대도 왼쪽으로 가는 거야. 그렇지? 그런데 여기서 잠깐 만약에 A를 향해서 갑니다 라고 얘기했어. X가요 A를 향해서 가요 라고 얘기했다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생각을 잘 해봐야 돼. 왜 잘 해봐야 되냐면 A를 기준으로 가까이 가는데 A를 향해서 가까이 가는데 오른쪽에서 가까워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나는 왼쪽을 기준으로서 가까워진다고 볼 수도 있는 거야. 됐어? A를 향해서 가까이 가지만 나는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라는 것들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선이 다를 수가 있겠지. 그럼 A를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는 것들을 표현할 때는 A보다 정말 쥐똥만큼 큰 거에서 가까워지는 거고 A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지는 거는 A보다 정말 쥐똥만큼 작은 쪽에서 가까워진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이 0은 제로에서 0이 아니야. 무한소야. 굉장히 작은 값. 됐어?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가 표현할 때는 여기를 A 플러스, 여기를 A 마이너스라고 해서 0을 생략하고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A를 기준으로 왼쪽에서 가까워지는 것들을 좌극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A를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는 것들을 우극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됐나? 따라서 우리가 그래프를 읽어줄 때는 얘는 어디서 읽어줘야 되는 거야? X의 값이 A보다 작은 상황에서 읽어주셔야 되는 거고 그래프를 읽어줄 때 여기는 X가 A보다 큰 쪽에서 읽어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됐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한다? 좌극한과 우극한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럼 선생님 마찬가지 A로 가까워질 때 동안 Y, fx에 대한 경향과 추세를 본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리미트 x가 a에 대한 좌극한과 리미트 x가 a에 대한 우극한을 기준으로서 보는 거 아닙니까? 맞아. 그랬을 때 fx하고 fx에 대한 각각에 대한 값을 찾게 되면 여기 있는 값이 만약에 알파라고 나왔고 여기 있는 값이 알파라고 나왔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fx의 값이 어떤 방향이든 관계없이 알파라는 값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 값을 우리가 극한값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여기 있는 값이 존재는 하는데 베타로 존재하게 되면은 얘는 값이 다르지. 오른쪽에서 보는 경향과 왼쪽에서 보는 경향이 다르면 얘는 어떤 거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 따라서 이런 형태 같은 경우에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마찬가지 여기서도 무한대로 가고 여기서도 무한대로 가요. 그럼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왜? 무한대는 값이 아니라고 했잖아. 따라서 어느 일정한 하나의 값으로만 나올 때만 우리가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하고, 그 좌극한과 우극한값이 같아야만 되는 거니까 극한값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좌극한과 우극한을 나눠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얘가 가장 기본적인 얘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죠. 다른 데가 할 말은 없지 뭐. 안에서는 영원히 많이 남아있어요. 내년 크리스마스는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올라온 크리스마스일 거고, 그 다음 크리스마스는 수능을 보고 수시 붙은 애들은 일단 대학교 합격한 상태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거고, 정시를 보는 정시에서 수능을 보고 정시를 쓰려는 학생들한테는 1월 10일까지가 이제 정시 기간이니까 그때까지 크리스마스가 불안할 거고, 그건 어쩔 수 없고. 볼게요. 세 번째에서 우리가 얘기를 할 건데요. 바로 뭘 얘기할 거냐면요. 합성함수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합성함수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우리가 수학하에서 얘기했을 때에 대한 합성함수랑은 조금 다릅니다. 합성함수 좀 다르고, 이 합성함수에 대한 건 절대로 뭐 하지 말란 얘기야? 그래프를 그리지 말란 얘기야. 그래프를 그리지 말고요. 합성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에 입각해서 정의를 이용해서 우리가 함수에 대한 극한을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정의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 정의를 이용해서 얘기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라는 얘기고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x가 있고 이렇게 y가 있고 이렇게 z가 있을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f로 가고 얘가 이렇게 해서 g로 가는데, x라는 게 이렇게 y에 대응이 될 거고 y라는 게 이렇게 해서 z에 대응이 될 거거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x라는 값이 f를 통해서 g에 대응되는 값이 z가 됩니다 라고 우리가 사용을 했던 거고, 그걸 가지고 얘기했을 때는 뭘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야? g 합성 f에 대해서 x라는 값이 z가 됩니다 라고 사용을 했던 거고, 이게 합성함수의 정의였어. 됐을까? 이 정의에 입각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거야. 이 정의에 입각해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오케이? 알아두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 보겠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뭘 하겠냐는 거냐면 이런 걸 하겠다는 얘기야. 봐봐.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 1 여기는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돼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했대요.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 이렇게. 여기가 x축이고요.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y축이라고 얘기를 했고, 리미트 x가 예를 들어서 0의 좌극한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 이렇게 0에 대한 좌극한이야. 그지? 0에 대한 좌극한. 0에 대한 좌극한이면은 0의 왼쪽에서 가까워지는 거네. 0의 왼쪽에서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0의 왼쪽에서 가까워지면서 그래프는 어딜 향해 가고 있어? 1을 향해 가고 있는 거야. 됐어요? 1을 향해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얘는 뭐라고 써주면 되는 거야? 1이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모르겠어? 리미트 x가 0의 우극한이야. 0의 우극한 오른쪽에서 가까워진대.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면 되고 그래프는 아래로 내려가고 있네. 그치?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야? 0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얘기야. 됐어요? 리미트 t의 값이 무한대로 가까워지면서 f의 t분의 1입니다 라고 얘기했어. 두 개는 좀 오가고 t분의 1부터 하자. 됐어요? t분의 1입니다 라고 얘기하게 되면 선생님 여기가 지금 달라졌잖아. 그치? 얘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가는데 f에다가 gt가 됩니다 라는 합성함수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gt가 뭐가 되는 거야? gt가 t분의 1이 되는 거지. 이 함수를 그려주시게 되면 이렇게 t축 이렇게 x축이 돼서 이런 식에 대한 그래프가 그려질 수 있을 거야. 됐나? 그러면 t의 값이 무한대로 커지고 있다고 했어? 그럼 t의 값이 무한대로 커지고 있대. 그럼 그래프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야? 0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지. 따라서 뭐로써 바꿀 수 있냐면 리미트 여기 있는 이 값이 x 값이니까 fx라는 값이 뭐가 된다? 0에 가까워집니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야. 됐어? 오케이? 근데 잘 봐야 돼. 0에 위에서 가까워지니 아래에서 가까워지니? 위에서 가까워지고 있지. 그 0보다 큰 값에서 가까워지는 걸까? 0보다 작은 값에서 가까워지는 걸까? 큰 값에서 가까워지는 거기 때문에 0의 우극한을 읽어주는 거야. 0에 가까워진다고 해서 읽어주면 안 돼. 여기 봐. 왜 뒤에 보고 지랄이야. 왜냐면 좌극한과 우극한 값이 다르잖아. 따라서 뭐가 된다는 얘기야? 얘는 0이라고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오케이? 근데 그 얘기를 선생님이 왜 정의에 입각해서 얘기를 하라고 해요? 라고 얘기하냐면 봐봐. 정의에 입각해서 얘기를 한다고 한다는 얘기는 뭔 얘기냐? 요렇게 동그라미 3개를 그려놓고 t라는 값이 무한대로 커져가고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근데 그 값이 x에 대응이 됩니다 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t가 무한히 가면 갈수록 x는 어디 가까이 가는 거야? 0에 가까이 가는데 0보다 큰 쪽에서 작은 쪽에서 큰 쪽에서 가까워질 거고요. 그랬을 때 fx는 어디로 가까워진다는 얘기죠? 0으로 가까워집니다 라고 읽어낼 수 있다는 얘기야. 됐어?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음의 무한대래. 야, 음의 무한대로 갑니다 라고 있어요. 그래서 음의 무한대로 갑니다. 그럼 음의 무한대니까 왼쪽으로 계속 간다는 얘기고 여기는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야? 0에 가까워지는데 0보다 큰 쪽 아니면 작은 쪽? 작은 쪽에서 가까워진다는 얘기가 될 거고 따라서 fx는 0에 대한 좌극한을 읽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얼마가 되는 거야? 1에 가까워집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오케이? 이게 합성함수에 대한 얘기야.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 또 y 이퀄 얘가 fx래. 됐지? 그럼 리미트
x가요. x가 0에 가까워졌대요. x 0에 가까워지는데 f의 x 플러스 1이 얼마예요? 라고 물어봤어. 됐어? 아, 네. 됐어? 네. 그러면 x 플러스 1이 어디에 가까워집니까? 라고 물어본 거야.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눠야 돼. 어떻게 나눠야 되는 거냐면 리미트 x가 0의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는지 아니면 리미트 x가 0의 왼쪽에서 가까워지는지를 기준으로 나눠야겠지? 그랬을 때 f의 x 플러스 1이 될 거고 여기도 f의 x 플러스 1이 될 거야. 처음하고 모르겠으면 지금 내가 방금 해드렸던 것처럼 여기 있는 거 요만큼을 gx라고 놓고 그 gx에 대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서 0에서 가까워지는 값, 0에서 가까워지는 값이 얼마라는 걸 알고 y equal gx라는 걸 그려서 얼마라는 걸 알고 1이 된다는 걸 알고 0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지는 건 어디로 가까워지는 거야? 1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지는 거고 0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지는 건 1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진다라고 그리셔도 돼. 알겠지? 근데 선생님 저는요 0보다 조금 큰 쪽이라면서요 그럼 그냥 0.1 정도 생각해도 될까요? 상관은 없어. 어차피 추세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럼 얘는 바뀌어. x가 어디로 가까워지는 것처럼 보일까? 1에 가까워지는 것처럼 보일 거야. 왜? x가 결국 0으로 가까이 갈 테니까. 마찬가지 얘도 뭐가 된다는 얘기지? x가 1로 가까워지는 것처럼 보일 거야. 여기까지 됐나?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fx가 되고 여기도 fx로 변하겠지? 됐어? 여기가 변했잖아. 그냥? 근데 1보다 큰 값을 더할 거니까 1보다 큰 쪽에서 또는 작은 쪽에서? 큰 쪽에서 다가간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고 얘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니까 0보다 작은 거니까 0.1 정도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면 뭐가 된다는 얘기야? 작은 쪽에서 가까워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1에 대한 우극한을 읽어주시게 되면 1의 우극한 얼마야? 2가 될 거고 1의 좌극한 얼마가 되는 거지? 미친놈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면 얘는 다른데요? 따라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바라볼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거 마치 뭐랑 비슷한 거냐면 그거와 비슷한 거야. 너네 중학교 2학년 때 순환소수하면서 굉장히 그 사춘기 시절 때 짜증났던 게 하나 있어. 시발 0.9땡하고 1하고 이 똑같아요. 0.9는 엄연하게 1하고는 달라요. 0.99999잖아요. 그게 좌극한에 대한 뜻이야. 1에 한없이 가까이 가기 때문에 그때 있잖아 시발 리미트라는 게 있는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1이라고 약속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근데 실제로는 그게 뭐야? 1에 점점 가까워지는데 작은 쪽에서 가까워지는 거지. 그럼 얘는 1.1, 1.01, 1.001, 1.000, 1.0001, 1.1 이런 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큰 쪽에서 가까워진다는 얘기야. 그래도 결론적인 건 가까워지는 건 변함이 없다. 왜? 방향이나 추세를 보는 거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유리함수들 굉장히 많이 나올 거고 이렇게 끊어진 그래프들도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선생님 그럼 얘는 동그라미 3개를 어떻게 해요? 동그라미 3개를 가지고 생각을 한다면 0에 가까워진다고 했지? 그럼 0에 대한 좌극한과 0에 대한 우극한은 기본적으로 설명을 해야 돼. 그럼 0에 대해서 좌극한을 하게 되면 얘는 지금 x의 값이야. 그럼 x 플러스 1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지? x 플러스 1은? 얘는 1에 가까워질 건데 작은 쪽에서 가까워지는 거니까 1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질 거고 1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진다는 얘기며 따라서 f의 x 플러스 1은 어디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야? 1에 대한 좌극한과 우극한을 읽어주게 되면 1에 대한 좌극한이 0과 1에 대한 우극한이 2를 읽어주시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걸 다 이렇게 그래프로 그리는 것보다는 동그라미 3개를 그려놓고 하는 게 가장 빠르겠지. 그래서 이거를 합성함수의 정의에 입각해서 그리는 거야, 개새끼야. 못 돼가지고. 안다고 깜짝대지 또 시작이야. 이게 시작이야. 이러다가 또 나중에 될 때 기본적인 게 안 되고, 기본적인 게 다 되는데, 뭐 이런 찌질하게 있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요거까지 다 하시면은 제가 풀어야 될 문제들을 적어 드릴 겁니다. 적어 드리면
그 문제까지 푸시면 됩니다. 근데 그 문제 중에서 한 문제가 조금 짜증이 이빠이 섞일 수가 있으니까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원래 이 진도가 여기서 끝내면 안 되는 건데 정말 크리스마스라도 제가 진도를 스톱시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문제가 안 풀려요 라고 하는 것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따 제가 다시 풀어 드릴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혹시 목이 있는 게 머리라고 하는 거라면은 아마 그 정도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설마 눈썹까지 재면은 키가 작아 보여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위에 있는 게, 그지? 생각을 해봐. 요 문제들은, 지금 푸시면 돼요. 이거 다 정리하시고, 오케이? 시작! 보시면, 1번부터 볼게요, 1번. 1번 보시면요, FL이 얼마예요? FL이요? 네. 1이 0이요. FL이 얼마다? 0. 0이다. 까맣게 표시가 된 게 맨 밑에 있지. 그 다음에 2번은요, 뭐래요? 리미트 x가 0에 대한 자극한 fx가 얼마니? 라고 했어요. 얼마야? 2가 될 거고, f가 얼마예요? 0이 되겠네. 그러면 같지 않다네. 그치? 3번 보시면, 리미트 뭐가 되는 거야? x-1의 자극한하고 x-1의 우극한을 따지라는 얘기네. 그지? 뒤에 계신 분들 대답 빨리빨리 한참더 챙겨 가셔야 돼요. 알겠죠? 난 모르겠다, 긴가민가 그런 거 아니야. -1의 자극한 얼마예요? 3. -1의 우극한 얼마예요? 2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같지 않네요. 따라서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4번 보시면 리미트 x가 1에 대한 자극한하고 1에 대한 우극한을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fx가 되고 여기도 fx가 되네요. 그죠? 1에 대한 자극한 얼마예요? 3. 1에 대한 우극한 얼마예요? 3. 그럼 얘는 같네요. 그럼 얼마? 극한값이 3이라고 할 수 있다. 5번은요. -1의 자극한이 얼마예요? 3. 0에 대한 우극한 얼마예요? 0.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3이 되겠다 라는 얘기야. 됐어? 넘어갈게요. 16번이었나요? 16번 보시면 fx가 나눠져 있대요. 뭐라고 나눠져 있냐면 x제곱에다가 플러스 x에 마이너스 k라고 되어 있고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k라고 나눠져 있고 여기는 x가 3보다 크다. 이거는 여기는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을 때 리미트 x가 3일 때에 대해서 극한값을 조사하세요 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 그지? 그럼 3보다 클 때하고 3보다 작을 때에 대한 fx의 값이 각각 존재해야 되고 그 값이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3보다 클 때는 위에 거 아니면 아래 거? 위에 거에서 읽어내야 되는 거야. 3보다 클 때에는. 그럼 여기다 3을 대입해 주시면 얼마가 되는 거야? 12-k가 되나? 이렇게 될 거고 3보다 작은 쪽에서 엇갈린다는 건 뭐가 되는 거야? 아래 거에서 3을 대입한 값이 될 때니까 얼마? 마이너스 2 플러스 k가 될 것이다. 그럼 이 값이 존재하고 이 값이 존재하는데 그 두 개가 같아야 됩니다. k 값은 얼마가 됩니까? 9가 되시면 되겠네요. 됐죠? 20번. 요게 조금 성질을 알고서 하시면 좀 더 좋을 텐데 성질을 모르고 하니까 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도 아까 제가 그래프는 그려드렸는데 리미트 x가 1에 대한 자극하니 fx가 되고 그 값이 0입니다 라고 했고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리미트 x가 1에 대한 우극한과 리미트 x가 1에 대한 자극한입니다 라고 물어봤고 여기에서는 뭐가 되는 거야? fx에다가 플러스 2에다가 efx 플러스 a라고 쓸 수 있고 여기는요 fx에다가 플러스 2에다가 여기도 efx에다가 플러스 a가 됩니다 라고 쓰면 될 것 같아. 근데 자극한을 물어봤거든요. 자극한을 물어봤으니까 여기에 자극한 자체가 얼마예요? 0이 되는 거잖아. 0이 되는 거니까 어차피 얘하고 얘는 어디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야?
0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니까 그냥 2분의 a라고 쓰시면 돼요. 쓰시면 되고, 위에 있는 값 자체가 이제 문제거든요. 1에 대한 우극한으로 가까이 갔을 때, 1에 대한 우극한을 가까이 갔을 때 뭐가 되는 거야? 무한대로 커진다는 얘기야. 그럼 무한대로 커진다는 얘기는 우리가 쓸 수가 없어요. 왜? 얘는 계산이 불가능해요. 값이 아니니까. 그럼 어떻게 바꿔주셔야 되는 거냐면, 여기 있는 말 그대로 써서 어떻게 바꿔주셔야 되는 거냐면, 리미트 x가 1의 우극한이 됐을 때, 그렇다면 fx분의 1로서 바꾸면 얘는 얼마가 될까요? 라고 바꿔주셔야 되며, 분모가 미친듯이 커져가고 있는 거잖아.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 8분의 1, 땡땡땡 가게 되면은 전체 값은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야? 0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라는 걸로써 이용해서 쓰셔야 됩니다. 따라서 분자분모에다가 fx로 나눠주시게 되면요. x가 1 플러스로 갔을 때 1 플러스 fx분의 2가 될 거고요. 여기는요. 2 플러스 fx분의 a가 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요만큼하고 요만큼이 어디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예요? 0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니까 결론은 얼마 되는 거죠? 2가 될 거고 그 값이 이 값하고 똑같습니다 라고 해서 a 값을 찾아주시면 돼요. 됐어요? 요 위에 있는 과정은요 요번 시간이 아니고 다음 시간에 극한의 성질을 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2번 볼게요. 22번 보시면은 기억, 니은, 디귿에서 물어보는 게 다 얼마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야? 1에 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 리미트 x가 1의 우극한과 리미트 x의 값이 1에 대해서 좌극한을 따지시면 되고 fx하고 gx에 대해서 따져보려고 합니다. 그럼 fx부터 따져볼게요. fx 그래프를 보시고 1에 대한 우극한이 얼마입니까? 앞에 있는 두 놈 대답하지 말아봐. 알겠지? 뒤에 있는 두 분만 얘기를 해볼게요. 주혁이하고 성빈이 1에 대한 좌극한입니다. fx 어디 가까워지죠? 그럼 너네 똑바로 대답 좀 해라. 얘는 앞에 있는 애들은 한두 번 해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진짜 껌이야. 니네가 지금 중요한데 지금 니네가 뒤에서 그냥 관망하면 안 된다고. gx도 1에 대한 우극한과 좌극한이 있네요. 그죠? gx도 1에 대한 우극한 얼마예요? 좌극한은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기억에서 얘기하는 거 뭐야? 두 개를 더하세요야. 두 개 더하고 두 개 더하면 얼마야? 위에 건 플러스 2가 아래 건 마이너스 2가 되기 때문에 같지가 않고요. 따라서 기억은 땡. 니은은요? 제곱해서 더하고 제곱해서 더하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똑같이 4가 되는 거니까 같을 것이며 디귿은 뭐가 되는 거야? 곱하고 곱하면은 0이 되고 0이 되기 때문에 디귿도 가능하겠네요. 그래서 니은과 디귿만 갖고 있습니다. 됐어요? 네. 그럼 이것처럼 이걸 토대로서 지금 밑에 있는 25번도 똑같이 풀어볼 거야. 25번도 똑같이 풀어볼 거니까 똑같이 가보자. 25번. 25번에서는요, 1, 2 될 때하고 리미트 x가 2가 될 때하고 x가 3이 될 때로서 나뉘는 것 같아요. x가 3 플러스 x가 3 마이너스. 그럼 fx부터 따져볼게요. fx에 대해서 1의 우극한 얼마예요? 해. 1의 좌극한 얼마예요? fx 1의 좌극한 3. 2에 대한 우극한 얼마예요? 2의 우극한 2에 대한 좌극한 얼마예요? 3에 대한 우극한 얼마예요? 3에 대한 좌극한 얼마예요? 뒤에 계신 분들 그래프를 보고 보셔야지. 앞에 있는 칠판 보고 하면 어떻게 이거를 읽어내려고. 칠판 보고 지랄이야. gx 볼게요. 오른쪽 gx 그래프입니다. 1에 대한 우극한 얼마예요? 1. 1에 대한 좌극한은요? 2. 2에 대한 우극한은요? 0. 2에 대한 좌극한은요? 0. 3에 대한 우극한은요? 1. 3에 대한 좌극한은요? 1. 됐어요?
그럼 기억은 뭐야? 기억은 여기 있는 거 두 개씩 뭐 하라는 얘기죠? 더하라는 얘기네요. 더하고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2가 되네요. 가능하고요. 니은은요 1이 되는 거네요. 1이는 거 빼고 빼래요. 얼마가 돼요? 1이 되네요. 그럼 얘는 1로서 가능합니다. 디귿은 뭐가 되는 거야? 디귿은 나누래요. 나누고 나눕니다 라고 했어. 그지? 그럼 나누고 나눕니다야 그 얼마가 돼요? 0분의 2의 형태가 똑같잖아. 그래서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 때 여기는 gx분의 fx가 얘기할 거 아니야? 얘가 뭐가 돼? 0분의 2의 형태가 되는 거라고. 됐어? 근데 얘를 나눠서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가면서 fx가 되고 여기도 리미트 x가 2로 가면서 gx가 된대.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위에 건 얼마가 돼? 2로 가고 밑에 건 얼마로 가? 0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0분의 2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얘랑 얘랑 어때? 똑같아요. 그러면 니은은 디귿은 맞아요? 틀려요? 틀리지. 디귿이 왜 틀려요? 같잖아요. 같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등호가 성립한다는 건 뭐예요? 이 값하고 이 값이 같다는 얘기잖아. 근데 그게 값이 아니야. 따라서 얘는 존재하지 않고 얘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비교 불가야. 됐어요? 따라 등호라는 거는 값일 때 가능한 거란 말이야. 값일 때. 값으로 표현될 때 가능한 거지 상태일 때는 표현이 불가능한 거야. 다시 얘기하면 무한대고 무한대가 같아? 그건 다를 수 있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비교 불가능입니다. 기억하고 니은만 맞고요. 넘어가셔서 26번이네요. fx가 있는데요. 절대값 x-3에다가요 x제곱 마이너스 9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는 a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x가 3보다 작거나 같고 여기는 x가 3보다 크대요. 그죠? 그럼 3보다 클 때 분모가 지금 뭐가 돼요? 양수야 음수야? 양수요. 그럼 뭐가 되면 되는 거야? x-3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9가 될 거니까 약분시켜서 x 플러스 3만 남습니다. 됐죠? 그러면 3의 제에 대한 극한값이 존재한다 했으니까 여기다가 3을 대입한 값하고 여기다 3을 대입한 값이 어때야 돼? 같으면 되는 거니까 6은 a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32번을 보시면 앞에 계신 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너네는 틀리면 안 되는 거, 틀리면 쪽팔린 거야. 너네는 맞는 게 당연한 거고 뒤에 계신 두 분은 맞으면 다행인 거야. 틀려도 너네 쪽팔릴 필요가 없어. 처음 하는 건데 뭐. 됐죠? 볼게요. 그럼 여기에서 일단적으로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파악할 거기 때문에 x가 1보다 작을 때와 x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을 때와 x가 2보다 클 때로서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x가 1보다 작을 때는요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가 되기 때문에 x-1에다가 마이너스 x-1이 되고 나는 분명 계속 이렇게 쓰고 있다. 근데 시간 방식에 필요한 것만 적어내놓으면 정말 기본에 충실하지 않은 거야. 나는 분명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나중에 혼자 딴소리 하지 마. 나는 분명히 이렇게 다 적어주고 있어. 나는 내가 왜 적어주겠냐? 네가 풀 때 이렇게 풀어야 돼. 근데 몇 번이나 스토리를 해봤다고 건방지게, 아니면 처음 배웠다고 건방지게 그걸 그냥 쓰고 자빠져 있으면 내가 열이 받지 않겠니? 나중에 너 혼자 또 학교 시험 틀려가지고 유지를 하고 있을 텐데 얼마나 내가 아쉬울까? 응? 그러고면 하면서 맨날 그래. 그런 새끼들이 실수했어요. 그 실수 왜 너만 할까? 처음부터 제대로 똑바로 해. 처음부터. x가 2보다 크대요. 그럼 뭐가 돼요? 둘 다 양수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뒤에 것도 양수가 될 거니까 이렇게 됩니다.
너네 생각해봐. 내가 올해 3월 때부터 얘기했던 게 있잖아. 3월 때부터 얘기했던 게.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지켜졌니, 너한테? 라는 걸 생각을 해봐. 그리고 나중 됐을 때 그게, 내가 얘기했잖아. 안 변한다니까. 안 변해. 왜? 건방진 거거든. 근데 자기가 건방지다는 걸 인정을 안 해. 그러니까 안 변하는 거야. 기본에 충실하셔야 되는데. 됐나? 그러면은 1에 대한 자극한 일이에요. 1보다 작은 쪽에서 큰 쪽에서? 작은 쪽에서. 그럼 1보다 작은 쪽이니까 여기서 등장하겠네요. 그죠? 1에 대한 자극한 일이니까 1을 대입하면 얼마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4가 될 거고요. 2의 우극한 일이에요. 그럼 2보다 큰 쪽에서 등장하겠네요. 2보다 큰 쪽에서 등장하는 거니까 2를 대입하면 얼마 될 거고요? 5가 될 거고, 2개를 뭐 해달라 했죠? 더 해달라고 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관련한 식들을 다 챙겨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나 분명 얘기했어요. 나중에 한테 징징대지 마세요. 죽방 날려고 그러기 전에. 알겠지? 나는 웃는 얼굴에 침 뱉을 수 있다. 알겠지? 분명 선생님 어떻게 퇴! 새끼야. 저 웃을 테니까 침 뱉지 마세요. 싫어, 퇴! 내가 왜 인신을 강조하는 줄 아냐? 이게, 뭐, 1 자극하니까 이게 양수고, 이게 음수고, 2 우극하니까 이게 양수고, 이게 양수고, 뭐, 그 쉽지, 뭐. 꼭 그런 애들이 나중에 질문을 정말 희한한 거래요.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이 그래요. 그리고 그게 익숙치가 않아서 애들이, 아, 맞다, 실수. 아휴, 안타깝다. 난 분명히 얘기했다. 근데 그거 하나 알아야 돼. 뭐냐면 앞에 계신 두 분은요, 명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마플 시너지 정도까지만 다 풀면요, 솔직히 2등급 이상은 무조건 나와야 돼요. 근데 안 나온다. 그럼 건방지게끔 네가 문제를 푼 거예요. 뒤에 계신 두 분은요, 이 마플 시너지가 힘들 수 있어요. 근데 하셔야 돼요. 그래야 3등급 이상 나와요. 왜냐면 너는 익숙치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분명하게 명심을 하시고, 똑같은 교재를 썼고 똑같은 사람한테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배웠는데 왜 누군 다르고 누군 돼? 그거는 건방지는 차이야. 위에 있는 거 재수없어 보입니다. 좀 냅두고요. 밑에 있는 것도 볼게요. 밑에 있는 것도 보시면 3보다 플러스가 된답니다.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양수입니다. 그럼 2로 묶어버리시면은 x-3에다가요. 여기는 x-3이기 때문에 얼마가 되죠? 2가 됩니다. 밑에 있는 거 3보다 음수랍니다.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음수가 됩니다. 따라서 x-3에다가요. 마이너스 x-3이 되고 약분시키면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게 될 것 같아요. 위에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위에 거요. 위에 거 조심하셔야 되는데 1에 대해서 우극한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에 대해서 우극한이 되고요. 1보다 조금 더 큰 값이라고 했으니까 1.1 정도를 대입하시게 되면 여기는 이 값은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0. 얼마가 되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0. 얼마가 되기 때문에 가우스 값으로 생각하시면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미쳐있군요. 그냥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건데. 됐나요? 얘는 1보다 자극한, 1보다 조금 작은 값이랍니다. 0.9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0.9를 넣어주시게 되면 얘는 얼마가 되죠? 1.1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얘는 얼마가 되죠?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개를 다 뭐하래요? 더하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되셨습니까? 넘어가 될까요? 됐어요? 마이너스 0.9. 빨랑 물어봐. 네, 가우스. 가우스가 뭐예요? 뭐 프리즈하고 최대 정지. 0.9가 어디 있죠?
여기가 0.9일 거고 마이너스 0.9는 어디 있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0.9가 될 겁니다. 가우스 0.9는 얼마가 되죠? 0이겠죠. 가우스 마이너스 0.9는 뭐가 되죠?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됐죠? 38번 볼게요. 38번 보시면 f의 3-x의 값이 f의 3 플러스 x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수학화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칭 함수와 주기 함수를 댈 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대칭이냐 주기냐가 헷갈리고 외웠는데 너무 이거 주기인 것 같기도 한데 라는 생각이 들 때면 뭐 하라고 했죠? 대입하라고 했습니다. 1을 대입하면 f의 2라는 값이 f의 얼마가 됩니까? 4가 됩니다. 여기 있는 값이 2가 되게끔 x를 대입할 겁니다. 4가 되게끔 대입할 겁니다. 얼마 대입하면 되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버리시게 되면 f4가 되고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얘가 뭐가 되지? f2가 되기 때문에 얘는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앞으로 쭉쭉쭉쭉 나가지 않고 똑같은 게 반복이 되네. 그럼 얘는 대칭함수야 주기함수야? 주기함수구나. 미쳤어? 대칭함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서 대칭은 얼마가 된다? x 이퀄 3이라는 거에서 대칭이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3이었을 때 무슨 값을 갖는데? 최대값을 갖는데 3이었을 때 최대값을 갖는다 했으니까 여기가 얼마일 때? 3일 때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4라는 최대값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선생님 근데 어떻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줄 아나요? 맨 앞에 뭐라 돼 있지? 2차 함수라고 적혀 있는 거야. 됐어? 근데 리미트 뭐라 했지? x가 3의 우극한 리미트 x가 3의 좌극한으로서 fx와 fx를 구할 건데 그래서 구할 건데 3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지나 3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지나 얼마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지? 4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야. 됐어?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여기다 가우스를 씌우라고 얘기했었지? 그럼 여기다 가우스를 똑같이 씌워야 되고 여기다 가우스를 이렇게 씌우면 되는데 가우스의 특성상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지금도 봤으니까 생각을 해보자고. 4로 가까이 가긴 하는데 4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이 가니 큰 쪽에서 가까이 가니 작은 쪽에서 가까이 가는 거야. 아래에서 위로 가까이 가고 있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 밑에서 4를 향해서 위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4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지고 있는 거라고. 따라서 얼마가 되는 거야? 3이 되면 되는 거야.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뒤에 있는 두 분은 이게 너무 빠르면 집에 가서 복습 다시 하셔야 된다. 나 오늘 되게 천천히 나가고 있는 거야. 알겠지? 내가 얘기했잖아.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근데 내가 하나 확실하게 얘기를 해줄게. 정말 여기만 천천히 잘 해놓으면은 정말 제대로 공부를 한 애가, 한 번 한 애가 정말 이상하게 공부를 3번, 4번 반복한 애보다 잘해. 토트를.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냐 안 하냐를 따진 것 같아. 그럼 기억 그림을 그리면 기억은 뭐가 되는 거야? 기억은 유리함수가 되고 니은은 뭐가 될까? 니은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된다. 뭐가 돼? 2차 함수가 되면 디귿에 대한 건 뭐가 될까? 디귿에 대한 거는 1과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이렇게 구성이 될 거야. 됐지? 여기는 마이너스 1, 여기는 1, 여기는 마이너스 1이냐? 마이너스 1, 여기는 1, 여기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야. 됐어요? 그럼 물어볼게요. 기억에서 0에 대한 좌극한과 우극한을 물어본대요. 0에 대한 우극한 얼마예요?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고 있죠? 얘는 무한대가 되는 거야. 0에 대한 좌극한 얼마가 돼요? 내려가고 있네요. 그럼 마이너스 음의 무한대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지. 따라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얘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둘 다 얼마로 동시에 가고 있죠? 마이너스 1로 동시에 가고 있네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일 거고 얘는 우극한은 얼마로 가까이 가는 거고 1이고 좌극한은 얼마로 가까이 가는 거고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각각의 값이 존재하긴 하지만 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극한값이 존재하는 건 니은밖에 없겠네요. 넘어가서 45번입니다.
45번을 보시게 되면 일단적으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에 대해서 fx를 물어봤고요. 그리고 나서 리미트 뭘 물어본 거지? x가 1에 대해서 우극한을 물어봤고 f에다가 x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라고 얘기했다. 그치? 여기서는 둘 다 따주셔야 된다. x가 마이너스 1의 좌극한이냐 x가 마이너스 우극한이냐에 대해서 각각을 따지셔야 되고, 마이너스 1의 좌극한은 얼마가 되니? 1이 되니? 마이너스 우극한 얼마가 되니? 1이기 때문에 아하 이 값은 1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네. 1에 대한 우극한인데 여기 있는 값 자체가 달라질 거야. 얘가 약 1.1이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리미트 어떻게 바뀔 수 있지? 요 안에 있는 값은 어디 가까워지고 있는 거야? 0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야. 결국 1에 가까이 갈 테니까 여기는 ft라고 바꿔주실 수가 있고, 1.1이기 때문에 대입하면 0. 얼마 이렇게 되지 않겠니? 1. 얼마라고 하면 0. 얼마니까 0보다 큰 값이니 작은 값이니? 큰 값에 가까워지는 거니까 0의 우극한을 찾으면 되고, 0의 우극한 얼마야? 0이 되겠지. 그래서 두 개를 뭐 해주면 되는 거야? 더해 주시면 되는 거야. 됐어요? 55번. 음? 1, 2, 3, 4가 있고 여기는 1, 2, 3, 4, 5가 있대요. 그런데 뭐라 돼 있냐? 4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그리고 1일 때 1, 그리고 2일 때 접하고 4일 때 5.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4일 때는 얼마? 3. 이렇게 돼 있네. 됐지? 근데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이걸 물어봤어. 리미트 뭐가 되는 거지? t가 무한히 커졌을 때 f에다가 t 플러스 1분의 2t 빼기 1이라고 얘기를 했고, 거기다 마이너스 리미트 마이너스 x가 t가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f에다가 t 플러스 1분의 t 플러스 3이 됩니다 라고 얘기한 것 같아. 세 번이 합성이 된 거야. 세 번이. 일단 여기 있는 요만큼을 내가 x라고 해보자. x라고 하게 되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다. 그래프를 그리면 점근선이 얼마가 되지? 마이너스 1과 2가 점근선이 될 거야. 이렇게 0을 대입하면 얼마가 되는 거지?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그래프는 요렇게 지나는 그래프가 되겠네.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요 값 자체도 우리가 x라고 놓게 되면 여기는 t축이 될 거고 0이 되고 여기는 x축이 되겠지. 마찬가지 여기서도 이렇게 그려서 점근선이 마이너스 1과 1을 점근선으로 가질 것 같다. 여기도 t축이 될 거고 여기가 0이 되고 여기가 x축이 되겠지. 0을 대입하면 얼마가 되는 거니까? 3을 될 거니까 얘는 대충 그래프가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아. 됐어? 앞에서 뭐라 했냐면 t가 무한대로 변한대. t가 무한대로 변하면 뭐가 되는 거지? t가 무한히 가게 되면 그래프는 이런 형태로 올라가고 있잖아. 됐니? 어디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야? 이 2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겠지? 따라서 2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을 건데 2보다 아래쪽에서 위쪽에서 아래쪽에서 가까워질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들을 그대로 해주시면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가는데 2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이 갑니다 라고 해서 f의 fx라고 읽어주시면 되는 거고, 얘는
t가 어디 가까이 간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까이 간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까이 가면은 그래프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을까? 1을 향해서 가고 있을 것이고, 따라서 요 값 자체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리미트 x가 어디? 1로 향해 가까이 가는데 1보다 아래쪽에서 위쪽에서 아래쪽에서 가까워지는 거니까 1보다 조금 작은 쪽에서 가까워진다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fx라고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야.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된다는 얘기야? 동그라미 3개를 그리셔서 f를 향해 갈 거고, f를 향해 갈 거고, f를 향해 갈 거고, f를 향해 갈 거야. 됐지? 그럼 물어볼게. 2의 자극한이니까 2의 자극한을 물어보자. 2의 자극한 얼마니? 여기 있는 요 그래프에서 2의 자극한 얼마니? 2의 자극한은 어디 가까이 가니? 0으로 가까이 가고 있단다. 됐냐? 0으로 가까이 가는데 0보다 위쪽 아래쪽? 위쪽에서 가까이 가는 거니까 0보다 큰 쪽에서 가까이 간다. 그럼 이번에는 0의 우극한을 물어보는 거다. 0의 우극한을 물어봤다. 얼마에 가까이 가니? 1에 가까이 가겠네. 밑에 있는 거 볼게. 1에 대한 자극한이 난다. 1에 대한 자극한 어디니? 이렇게 1에 대한 자극한이 하면서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니? 4를 향해서 가고 있네. 근데 4보다 위쪽 아래쪽? 아래쪽에서 가니까 4에 대한 자극한 값을 얘기할 거고, 4에 대한 자극한 값을 얘기하게 되면 얼마가 될까? 4에 대한 자극한 어디야?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 5를 향해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1과 여기는 5를 빼달라는 얘기네. 됐어요? 그럼 마이너스 4라는 결과물을 찾을 수가 있단다. 됐냐? 근데 만약에 봐봐. 잘 봐.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했대. 그래프 이렇게 했대. 그러면 2에 대해서 자극한을 물어보는 거지. 그럼 2에 대한 자극한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거야? 1을 향해 가고 있는 거지. 1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지니? 큰 쪽에서 가까워지니? 말할 수가 없어.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는 뭐가 된다는 얘기야? 여기는 f1에 대한 함수값을 찾으시면 되는 거야. f1에 대한 함수값이 얼마야? 1인 거야. 됐어? 뭐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자극한과 우극한 따지지 못할 때는 함수값을 따지면 되는 거야. 조심해야 돼. 넘어가 봅시다. 66번입니다. 64번. 안에서는 안 없어지는 거죠. 네? 할때 저거 그러니까 T 안에서 했을 때 F 저기 그러니까 그냥 FX가 아니라 FX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T 안에서 계산했을 때 저기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FX를 못하는 거죠. 나만 못 알아들어? 치환을 했을 때 뭐야? 그러니까 저렇게 밑에서 계산하고 나서 이거요? 네. 그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리미트 fx가 되는 게 아니라 fx가 되는 거죠. 그럼 이만큼을 치환했는데 상한 거지? 네. 이거는 3개 합성된 거야, 3개가. 이거 이상한 걸 물어보고. 그런 거 물어보러 한 건 아닌데. 얘를 먼저 따져볼 거야. 얘를 따져볼 거니까 얘는 어떻게 바뀌냐면 리미트 x의 0 리미트 x의 0 자극한 우극한 이라고 나뉠 것 같아. 근데 조심하고 잘 보셔야 돼요. 조심하고 잘 보셔야 되는데 바로 뭐냐면 자극한에 대한 걸 따질 때는요 몰라. 여기 있는 요 값을요 t라고 치환을 하면요 t라고 치환하면 0에 가까워지는 거니까
요 안에 있는 걸 t라고 치환을 하게 되면 t는 어디에 가까워질까? 2에 가까워져요. 됐어요? 이제 0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지는 거잖아. 그럼 2에 가까워지긴 할 건데 2보다 큰 쪽, 작은 쪽? 작은 쪽에서 가까워지게 되는 거야. 됐어? 마찬가지 얘를 우리가 그러면 A라고 치환을 해볼게. 그럼 GA에 대한 얘기를 할 거거든? GA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리미트로서 X는 결과적으로 0에 가까워지는 거니까 여기 있는 A는 어디에 가까워질까?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질 거란 말이야. 근데 0보다 조금 작은 값에서 가까워지는 거거든? 그러면 마이너스 1의 큰 쪽일까 작은 쪽일까? 잘 보고 얘기해.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지는 걸까? 작은 쪽에서 가까워지는 걸까? 이 새끼들이. 이 갓새끼 작은 쪽이면 큰 쪽이야. 근데 작은 쪽, 아니 큰 쪽, 아니 작은 쪽, 아 큰 쪽, 씨발! 뭐 이거는 자분열이야. 알겠지? 다시 얘기해줄게. A라는 값이 있는데 그 A라는 값이 얘야. 근데 얘가 결과적으로는 0에 가까워질 거니까 A라는 값은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질 건데 X가 마이너스, 다시 얘기하면 0보다 조금 작은 값에서 가까워진대. 그럼 이 A라는 값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질까? 큰 쪽에서 가까워질까? 라는 게 헷갈리면 그려봐. 그리면 돼. 나는 그게 헷갈리면 그리라고 알려주는 거지 찍어서 둘 중에 하나야 껴쌀게요 이거가 아니란 말이다. 응? 아 당연히 내가 지금 얘기했잖아. 큰 쪽 아니면 작은 쪽이겠지. 큰 쪽, 작은 쪽, 아 큰 쪽? 이러고 있으면 너 시험 때 그럴 거니? 아 3번, 아니 5번? 아 3번? 이럴 거야? 그러지 말라는 얘기야. 뭐야? 맞지? X가 0에 대한 자극한이래. X가 0에 대한 자극한이니까 0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지는 거야. 그럼 그래프는 이렇게 가까워지겠지. 어디 향해 가? 마이너스 1을 향해서 가는데 마이너스 1가 큰 쪽, 작은 쪽? 큰 쪽에서 가까워지는 거야. 조심하셔야 된다. 알겠지?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하자. 0에 대한 우극한이야. 그럼 마찬가지 여기서도 이렇게, 여기서도 이렇게 되면서 얘를 FT라고 쓸 거고 얘를 GA라고 쓸 건데 마찬가지 여기서 T에 관해서는 뭐가 될까? 2 플러스가 될 거고 여기는 A에 관해서 A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에서 가까워진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됐어? 아까 그래프 썼으니까 이 값을 읽어주면 되는 거야. 읽어주면 되고 읽어주면 되고 읽어주면 되는 거거든. 그럼 읽어줘. 자, 위에 있는 거 2에 대한 자극한이야. 얼마일까? fx에서 2에 대한 자극한 읽어보라고. 얼마야? 이 씨발 내 얼굴이 fx니 개새끼야. 내 얼굴 쳐다보고 있어. 그래프를 봐야 거냐? 마이너스 1. 고마워. 마이너스 1. 됐어. 2에 대한 우극한 얼마야? 누구야? FX? 누군가 아니야. 개새끼야. 정광남 씨발. 2에 대한 우극한 얼마야? 2. 알겠지? 그래. 화나게 하지 말고. gx는 마이너스 1에 대한 우극한이래. 마이너스 우극한 얼마야? 0. 맞아? 네. 이 새끼 내 얼굴 쳐다보고 있어서 나 좀 불안해. 마이너스 1 자극한이 얼마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된대. 됐어? 오케이? 맞아? 맞아요. 맞을 리가 없는데? 우극한만 물어봤구나. 얘 두 개 곱하고 얘 두 개 곱해달라는 얘기잖아. 그치? 얘는 얼마야? 0이 될 거고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2가 되겠다. 됐어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자극하냐 우극하냐? 문제에서 물어본 거 자극하냐 우극하냐? 우극한 물어본 거 아니야? 또라이. 그럼 우극한 여기 있는 것들을 대답해 주시면 되는 거야. 됐어? 그 다음 뒤에 건 뭐니? 자극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이 된대. 근데 g의 f야 f의 g야? g에 대해서 f가 된대. 됐어요? 그냥 둘 다 구하는 연습을 하는 거니까. 됐어? 그럼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의 자극한 그리고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이 된다라는 얘기야. 그럼 이거 때 어떻게 하라 그랬지?
동그라미 3개를 그리세요 라고 제가 얘기를 드린 것 같아. 그치? 동그라미 3개를 그려서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릴 거야. 자, 이 마이너스 1에 대한 저극함과 마이너스 1에 대한 우극한 값을 따질 건데 여기에서 먼저 보셔야 되는 함수는 fx니 gx니? fx니까 fx에 대해서 읽어주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gx에 대해서 읽어주시면 된다라는 구조가 되겠다. 그치? 그럼 마이너스 1에 대한 저극한을 읽어달래. fx에서 마이너스 1에 대한 저극한 얼마니? 0이야? 야, 마이너스 1에 대한 우극한 얼마니? 마이너스 1이야? 그럼 물어볼게 다시. 마이너스 1의 좌극한은 fx가 0으로 가까이 가는데 0보다 큰 쪽에서 가까이 가니 작은 쪽에서 가까이 가니? 큰 쪽. 됐어? 마이너스 1에 대한 우극한은 fx가 마이너스 1에 가까이 가는데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가까이 가니 작은 쪽에서 가까이 가니? 큰 쪽에서 가까이 가면 gx를 읽어줄 때는 0에 대한 우극한과 마이너스 1에 대한 우극한을 읽어주시면 되는 거야. 얼마야? 마이너스 1이 되고 얘는 얼마야? 걔는 1이요. 아, 0이요. 아니, 잠시만요. 마이너스 1이요. 자꾸 불안하게 한다. 아, 0이요. 얘 미친 새끼야. 셋 중에 하나의 개새끼야. 1, 0, 마이너스 1. 근데 세 개를 다 얘기했어. 0에 대한 우극한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 대한 우극한 얼마가 되니? 0이요. 0이 되는 거야. 됐어요? 네. 됐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따지고자 하는 건 뭐야? 따지고자 하는 건 마이너스 1에 대한 저극한이니까 저극한 값을 따져서 얘 값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야. 되냐? 한 번 더 할 거야. 봐. 그럼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이 되면서 f에다가 gx래. 바뀌었다. 바뀌게 되면 우리 잘 보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 이렇게 동그라미 3개를 그릴 거야. 동그라미 3개를 그릴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의 좌극한과 마이너스 1의 우극한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한다. 그럼 여기서는 어떤 함수가 먼저로 가는 거니? g라는 함수로 먼저 가기 때문에 이 g라는 함수와 f라는 함수를 통해서 가면 되는데 g라는 함수에서 마이너스 1에 대한 좌극한은 얼마가 될까? 마이너스 1일 거고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은 0이 되겠네. 됐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의 좌극한과 우극한을 따졌는데 마이너스 1의 좌극한은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가는데 큰 쪽에서 위쪽에서 아래 가까이 가니 아래쪽에서 가까이 가니? 응? 아래쪽과 작은 쪽이 섞이니까 마이너스 1에 대한 우극한은 0에 가까이 갈 거야. 근데 0보다 큰 쪽에서 가까이 가니? 작은 쪽에서 가까이 가니? 큰 쪽에서 가까이 가니? 그럼 마이너스 1의 좌극한을 f에서 읽어주게 되면 뭐가 되는 거니? 0이 되는 거니? 0에 대한 우극한이다. fx에서 0에 대한 우극한 얼마가 되니?